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 교실입니다. 여러분은 식당을 선택할 때 무슨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뭐 식당 소개하는 이 사이트 글 이런 거를 봅니까? 아니면 뭐 언론에 난 걸 보고 합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식당을 이렇게 선택할 때는 정보는 다양하게 얻겠죠. 식당 관련 어플도 있고요. 또 언론에 난 식당 맛집도 있고,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맛집 정보, 뭐 어느 동네 10대 맛집 뭐 이렇게 쳐서 이제 보고 갈 겁니다. 자, 우리가 식당에서 기대하는 것은 두 가지지요. 하나는 맛이 되게 좋거나 하나는 가성비입니다. 비싸고 맛이 되게 좋은 거는 많이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급 호텔, 이태리 식당 이런 데 보면 비싸면서 맛이 되게 좋은 데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비싸고 맛 좋은 거는 식당을 선택할 때 절대적 기준이 아니죠. 그러면 절대적 기준은 뭐냐? 가성비,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좋다, 맛이 좋다, 먹을만하다. 그런 데가 식당을 선택할 때 우리가 빨려드는 첫 번째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아주 맛있는 식사를 했을 때는 그때 이 몸에서 즐거움이 우러나죠. 그래서 이 집은 남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나만 두고 조용히 와야 되겠다. 내가 가장 친한 사람만 데리고 와야 되겠다. 또 이런 집은 언론에 소개되면 안 좋겠다. 뭐 이런 걱정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 이 식당에 여러 가지 홍보를 보고 먹으러 갔던 사람들이 크게 실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식당들이 SNS에 올리기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 포털에 가장 상단에 올리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대행 조작해주는 회사, 일종의 프로모션 회사에다가 돈을 주고 그쪽에서 IP 조작을 해서 상단에 올리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포털사에 작업을 해서 상단에 올려서 검색을 하면 뭐 이 동네 예를 들어서 서교동 맛집 하면 제일 상단에 올라오는 이런 것들은 다 엄청난 작업들이 들어간 겁니다. 심지어 자기 식당을 방문한 사람한테 음료수를 한 잔 더 준다든지 사이드 디시를 하나 끼워주면서 SNS에 올려달라, 뭐 이렇게 부탁하는 식당들도 많죠. 그 다음에 이제 TV에 이 프로듀서 쪽과 거래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맛 프로그램이 너무 많죠. 신문에, TV에, 각종 케이블 TV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건데, 그런데도 전부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가짜 요리가, 가짜 맛집이 등장하게 되고, 그 반드시 거기를 가게 되면 기대한 만큼 실망을 하고 오게 되죠. 그래서 다시는 오나 봐라 하는데, 그래도 항상 낚여서 가는 사람들이 줄을 이으니 돈을 쓰고도 가짜 맛집이 되는 길을 쉽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당들의 특징은 잠깐 반짝하다가 한 번 간 사람은 있어도 두 번 간 사람은 없다. 그런 식당이 되면서 결국 몇 년 뒤에는 다 문을 닫습니다. 자, 지금 대선 맛집이 이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맛집이라고 여야에서 열댓 명의 이 맛집들이 서로 맛집이라고 막 자랑하고 있습니다. 맛집마다 뛰어난 주방장을 두고 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자, 요즘 돌아가는 걸 좀 보면 맛집들을 쥐고 흔드는 그야말로 빅파드, 한마디로 대부가 있어서 그 대부가 이 가파드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런 이름을 붙여주기가 싫어요. 빅파드. 지금 대선 맛집들을 마음대로 주물러서 1등 맛집 뭐 됐다가 어느 날 2등, 3등 맛집으로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죽였다 살렸다 자기 손으로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SNS 조작도 하고
또 입소문을 내 가지고 조지기도 하고, 또 맛집에 블랙 컨슈머를 보내서 어떤 폭로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상 식당 맛집 만들기에 동원되는 지저분한 수단들이 대선 맛집 만들기에 죄다 동원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 보면 이재명이 27.6, 자, 월요일 날, 19일 날, 윤석열이 드디어 10%로 떨어졌다. 이 MBC가 또 한 거예요. 여론조사. 19.7, 이낙연은 14.6, 그리고 최재형은 4.8, 유는 이제 10%대에 떨어져서 한참 헤매고 있고 끝이 난 분위기다.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 윤이 44대 34.9로 무려 9% 오차 범위를 벗어난 차이를 만들고, 이제 이낙연이가 41.5대 윤석열이 30.8로 이낙연이가 윤석열을 앞서는 일이 지금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범보수에서도 윤석열은 22.1, 홍이 10.8, 유승민이 7.9, 그리고 최정희 6.2, 안철수가 5.4가 나옵니다. 자, 범좌파에서는 이재명이 30.7, 이낙연이 19.4, 추미애가 4.2가 나옵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 또 예측이 가능하겠죠. 내주쯤 되면 윤석열이 이제 범보수 후보에서도 10%대 수준으로 떨어지겠다. 그리고 이재명과 이낙연은 머지않아 범좌파 후보에서 5% 안으로 붙겠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죠. 추정이요. 그뿐 아닙니다. 문가리 지지율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45에서 48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더불어 거수기당의 지지율이 37전으로 가고, 그리고 똥당의 지지율이 34, 33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여론 조작이 지금 행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 지금 다른 대선 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코로나 상황이라는 거죠. 문가리는 코로나가 있기 전에 2017년 대선을 앞두고 2016년 가을에 길거리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루에 수십만, 연인은 뭐 1000만, 2000만이 넘는 대중들이 왔다. 이렇게 포장하면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를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리 군중들로 대선을 조기에 실시했죠. 탄핵을 유도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리에 조직력을 갖춘 좌파 단체들, 민노총부터 뭐 종교적 온갖 단체들이 총동원되고, 그걸 갖다가 지금 촛불 범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그래서 좌파뿐만 아니라 중도 우파까지 다수가 그리로 몰려와서 박근혜를 몰아내고 조기 대선을 치러 문이 쉽게 대통령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박을 몰아내지 않고 그해 2017년 12월 한 18일쯤 정상적으로 대선이 치러졌다면 문이 됐을 건가? 그거는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내년 대선까지 이제 집회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 9명까지 하는 게 아니라 아예 1인씩밖에 못한다. 코로나 상황이 가장 덜해야 될 여름에 이 모양 이 꼴이라면 이제 올 가을 겨울쯤 가서 내년 3월 대선 치를 때까지 날씨가 추울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나 사망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까지 거리에서 사람이 모이거나 정상적인 대선 유세를 하는 것이 아예 금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에서 시도 못하고 유세도 제대로 안 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대선 운동이 가능한 것은 SNS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후보가 자기 매력을 대중들에게 알리기가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되죠. 언론을 통해서 알려봤자 얼마나 알리겠으며,
또 SNS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알려봤자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어 가지고 결국 1당, 2당이 유리하고 특히 1당의 대선 후보가 매우 유력할 것이고 권력을 잡고 있는 문가리 쪽의 좌파의 대선 후보가 압도적으로 유리할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가리가 제일 잘하는 것은 떡 주무르듯이 정치와 언론을 쥐고 흔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똥당의 당 대표를 37살짜리를 앉혀놓고 똘마니처럼 부려먹고 있어요. 송영길이 밥 사줄게, 48,000원짜리 사줄게, 준서가 오라, 아빠가 사줄게, 쪼르륵 갑니다. 아빠가 말이야 그 80%만 재난지원금을 줄라 했는데 그러면 또 20% 못 받은 사람이 시끄러울 거니 죽어도 또 일부는 욕을 할 거야. 그러니까 아예 다 주고 싶은데 너 생각도 동의하지? 예, 아빠.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주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거가 80%만 준다고 정부하고 합의해놓고 준석이를 동원해서 이제 전부 다 주겠다고 빗장을 열어 제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대선까지 계속 갈 거다. 지금 방역에 누가 봐도 실패했는데 우리 준석이 아들이 저 문가리 아빠와 통화할 때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아빠 방역에 적극 협조할게요.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단다. 에렉이 놀고 자빠졌습니다. 자, 이러니 도대체 이게 대선을 앞두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방역 실패에 비판하는 야당 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언론 조작에 들어가니 요즘 춤을 추지요. 문재인 지지율도 춤을 추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더불어 거수기당 지지율도 춤을 추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문가리에 꼬봉들이 있지요. 한겨레, 경향, MBC 이 서희가 지금 역할을 나눠 맡았어요. 이 방송을 하는 오늘 아침에도 한겨레는 윤 그리고 경향은 최, MBC는 여론 조작 이걸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묵고 사는 기반이 달려 있어요. 이번에 한번 언론으로서 창피함을 감수하면 5년을 배 터지게 묵고 살고 돈 걱정 안 한다. 우리 중에 말 잘 들으면 청와대도 가고 국회의원도 하고 또 배지도 달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 회사는 한 번만 더 잡으면 또 5년 동안 배 두드리면서 편안하게 광고 들어오고 먹고 살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언론으로서 사명감이고 언론으로서의 사명이고 개뿔 어디 있어. 줄 확실히 서자. 어차피 저놈들 되면 우리는 쪽박 차서 또 5년 동안 배가 고플고 집에 빵도 하나 못 사갈 텐데 그냥 문가리가 문제 많아도 띄우고 여기에 확실히 자빠지자. 언론의 원래 사명은 한쪽에 확실히 자빠지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딱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문가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 맛집 하나 재뿌릴 사람, 그 맛집에 가가지고 머리카락 하나 뽑아가 탈 사람, 뭐 맛집에서 이빨 하나 나왔다고 할 사람, 손들어 하면 한글레, 경향, 그리고 MBC가 서로 저요 하면서 그럽니다. 자, 그러면 저 내곡동에 가면 어떤 회사 같은 게 하나 있어. 거기에서 우리 박 집사가 배달을 할 거야. 그 박 집사가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그래 잘 보도하면 돼. 아리까토 이렇게 하면서 전부 열심히 합니다. 그래야 크죠. 자, 이게 쫙 이미 시스템이 짜여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명견을 키웁니다. 저 윤석열이 맛집 앞에는 세파트를 한마디 풀어. 최정이 맛집 앞에는 도베르만을 하나 풀어. 한 3일 저기 밥 안 먹은 맹견을 풀면 그 집에 겁이 나서 손님들이 못 들어갈 거 아니야. 자, 그 맹견 이름이 하나는 검세, 하나는 견찰, 하나는 뭐 정원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 집집마다 맹견이 하나씩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 그 집은 파리만 날리지 누가 그 집에 밥 먹으러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의 개들을 동원해 가지고 또 말 잘 듣는 이 세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집에 가서 좀 뒤져.
그래가지고 싹 뒤져서 세금 안 낸 거, 불법 정리한 거 다 잡아내. 그럼 새청이가 또 뒤져가지고 갖고 오면 그 언론사 줘. 자, 이렇게 이제 멋들어지게 요리를 해 가는 거죠. 근데 요즘 보니까 우리의 문갈이가 너무 신이 났어요. 이게 뭐 도대체 상대가 없다. 그리고 저 뭐 동강에서 그냥 매일 아빠 잘했었지. 그냥 저것도 내가 미겨 살려야 될 양자가 하나 생겼네. 요런 정도로 생각을 하니 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솔직히 그 혁명 20일인가 뭔가 하는 좀 미친 것들이 방해만 안 하면 개헌을 해가지고 대똘마니들이 평생 해먹도록 물러나서도 뒤에서 장난을 칠 수 있겠다. 이게 지금 문갈이의 생각이고, 또 판이 뭐 어쩌다가 예상대로 안 돌아가면 저 북쪽 집에다가 조금만 뭐 조기를 갖다가 좀 보낸다든지 뭐 킹크랩을 보낸다든지 하면 북쪽 집에서 또 일을 알아서 해줄 거고. 자, 이러니까 우리가 귀신같이 집집마다 다 주무를 수 있으니 이제 대선 맛집은 우리가 정한다. 이렇게 지금 문갈이 대부가 다 마음을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맛집 정하기 경연은 끝이 났다. 이렇게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참으로 맛집이요. 맛도 아니고 가성비도 아니고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눈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식객들은 다 구경하면서 그냥 맹하게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오늘의 디저트, 대선 맛집은 손님이 아니라 나 문갈이가 정한다.